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전망하는 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1차, 2차, 3차에 이어서 4차 사전 청약 4차 지구 공급 일정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4차 같은 경우는 기존의 1차, 3차에 대비해서도 공급 물량이 많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고양시 창릉과 고양시 장항지구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고양 장항지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 장항지구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계획 같은 경우가 많이 집중되어 있는, 밑으로는 한강, 위로는 호수공원이 있는, 위치적으로는 양호한 지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고양시 내에서도 개발계획이 몰려있는 호수공원 인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주변에 대한 공급계획에 대해서는 링크로 한번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보면 이번에 고양 장항 S1 지구 같은 경우가 분양 공고가 나왔는데요. 기존 같은 경우 2021년도 1월 달에 해서 A4 지구와 A5 지구가 신혼 특공으로 분양된 장안 공공 지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위치적으로만 보면 주변 같은 경우는 개발 계획이 서고 있는 지역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방성영상밸리, K컬처밸리, 한류월드, GTX A 노선이 지나는 킨텍스역이 지나가는 지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킨텍스 3 전시장이 개발 계획이 확정이 되어 있고요. 테크노밸리까지 개발 계획이 많이 몰려있는 지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교통 계획에 따라서 시비가 엇갈리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위치적으로는 당연히 좋아요. 도로면에서는 제1자유로, 제2자유로가 진입로가 양화, 장항 IC와 한류월드 IC가 지나는 인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일부 지역 단지들 같은 경우는 한강 조망이 보일 수도 있는 그러한 단지들이 일부 배치되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특징들을 따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 장항지구 같은 경우도요, 이번에 사전 청약 물량으로 많이 나오면서 본 청약 같은 경우는 물량이 별로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전 청약으로 많이 배정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고양 장항지구 같은 경우는 총 860호 건설 계획의 사전 청약 물량으로만 825호 대부분의 물량이 사전 청약으로 나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일반 공급 물량이 15%, 나머지는 특공으로 분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 1월 달에 분양한 A4 지구와 A5 지구 같은 경우는 A4 지구와 A5 지구 같은 경우는 특공으로 대부분 분양 물량이 지정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고양 장항지구 S1 지구의 타입들을 보면 전용 면적 59 타입, 84 타입, 84T로 복층형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공급 면적으로는 81, 115 타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월 초에 특공 분양으로 나갔던 A4 지구와 A5 지구 같은 경우 평당 분양가를 말씀드려보면 약 1,400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1,482만원, 1,438만원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요번에 S1 지구 같은 경우 평당 분양가를 보면 1,500만원대로 약 100만원 정도 인상이 됐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전용 면적 기준으로 59 타입 같은 경우는 1,552만 4천원, 84 타입 같은 경우 1,537만 6천원, 84 타입 복층형 구조가 1,568만 3천원으로 가장 비싸다고 할 수 있는데요. 큰 차이는 없지만 펜트하우스로 84T 같은 경우는 평면도만 봐도 복층형으로 테라스가 빠져있는 구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일부 84T 같은 경우는 한강 조망이 보일 거라고 전망들도 이야기 드려볼 수 있는데요. 본 청약 같은 경우도 3기 신도시 대비해서도 조금은 빠른 그러한 택지지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고양 창릉 같은 경우는 본 청약이 2025년 1월 15일경, 입주 예정이 2027년 7월과 10월경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 고양 장항지구 같은 경우는 본 청약 예정도 2023년 9월 15일경이며 입주 예정 시기도 1년 정도 빠른 2026년도 10월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총 건설 물량 중에 사전 청약 물량으로 대부분 배정이 되면서 본 청약 물량은 별로 남아있지 않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59 타입 같은 경우는 총 건설 면적이 100호 중에 95가
사전 청약 호수로 나와 있으면서 대부분 90% 이상의 사전 청약으로 분양을 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국민평형이라고 할 수 있는 84타입 같은 경우도 총 749호 중 711호가 사전 청약 물량으로 빠졌습니다. 복층형인 84T 같은 경우는 총 건설 물량이 20호 중 19호가 사전 청약 물량으로 빠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일반 공급 물량으로 15%가 대정된 S1 지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21년도 1월 같은 경우는 일반 공급 물량이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공급 구본으로만 봐도 59 타입 같은 경우는 일반 공급으로 18호, 84 타입 같은 경우는 109호, 84 복층형 같은 경우는 8개 호수로 일반 공급 물량이 나왔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4차 사전 청약 물량 같은 경우는 기존의 1, 2, 3차 대비해서도 지역도 넓으면서 공급 물량이 많이 나왔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고양 창릉과 고양 장항지구만 대비해서 봐도 평당 분양가로 말씀드려보면 약 400만원 이상 차이 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직접적인 비교는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고양 창릉 같은 경우는 1800대 후반대에서 1900대가 넘어가는 2000만원이 조금 모자른 1900대에 대부분 평당 분양가가 책정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고양 장항지구 같은 경우는 평당 400만원 정도가 저렴한 1500대에 구성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옵션들이 붙는다고 하면 평당 100에서 150 정도는 더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사전 청약을 생각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평면도를 말씀드려보면 84T 복층형 구조가 있다고 했는데요. 59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타입부터 말씀드려보면 59 타입 같은 경우가 방 3개 구조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방 3개 구조 공급 면적으로 말씀드려보면 81 타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4 타입 같은 경우는 타입이 복층형과 일반 타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84 타입 일반으로 말씀드려보면 A, B, C, D 4타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려보면 84 타입 중에서도 A, B 타입 같은 경우는 스탠다드 평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평면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84 타입 C 타입 같은 경우는 오픈형으로 거실과 주방을 같이 사용하는 그러한 평면도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84 타입 D 타입 같은 경우도 84 타입 D 타입 같은 경우는 방이 3개가 쭈루룩 몰리면서 주방과 거실이 별도로 되어 있지만 A 타입, B 타입 대비해서는 주방과 거실 같은 경우가 좀 폭 같은 경우가 답답한 구조로 개인적으로는 좀 보이면서 84 타입을 선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A 타입이나 B 타입 가장 스탠다드한 평형이 좀 좋다고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는 게 84 타입 T 복층형인데요. 일반 타운하우스나 고급 주택 같은 경우 복층형 구조를 많이 선호하기도 하는데요. 보통 복층형 구조 같은 경우는 평형으로 말씀드리면 40평대 이상 구조들이 복층형으로 평면도를 구성하기도 하는데요. 84T 복층형 구조를 보면 복층형 구조답게 내부 계단이 있으면서 복층 구조를 보면 테라스가 넓게 빠져 있으면서 복층형 구조로 하부층, 상부층으로 나눠져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분양 물량 같은 경우도 많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펜트하우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84T 같은 경우는 구조가 독특하기 때문에 분양 물량도 적으면서 펜트하우스 구조다 보니까 경쟁률 같은 경우는 타 대비해서도 좀 선호도가 높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84T 구조 같은 경우는 구조 배치들을 봐도 일부 단지들 같은 경우는 한강 조망이 보일 수 있는 그런 단지들도 구성될 거라는 그러한 예상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고양 장항지구 S1 지구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봤는데요. 올 초에 분양한 A4, A5 지구인 평당 분양가 1400대에서 100만원 정도가 더 높은 1500대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옵션들을 한다 그러면 100에서 평당
100에서 150 정도는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분양 준비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 좀 드려봅니다. 단지 좋은 점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장단점을 말씀드려보면, 기존의 A4나 A5 지구 같은 경우는 나중에 교통대기 수립이 되면 GTX A 노선도 도보로는 기존의 A4, A5 지구도 그렇게 가까운 지역이 아니었는데요. 인천 2호선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 내에서 테크노밸리역, 예상으로 말씀드려보면 테크노밸리역이 생긴다 그러면 일부 A4, A5 지구 같은 경우는 일부 예상들을 해보지만, 요번에 분양하는 S1 지구 같은 경우는 GTX A 노선이 지나가는 그러한 역세권 같은 경우도 도보로 이용하는 그러한 거리들은 일부 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천 2호선이 들어오는 그러한 역들이 생긴다고 해도 도보 역세권 거리는 아니라는 말씀 참고로 드리면서 사전 청약 4차 지구 공급 일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공급 물량 중 일반 공급 물량이 15%, 나머지는 특공으로 차지하고 있다고도 얘기 드렸는데요. 지역 우선 공급 기준을 보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해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한테 우선 비율로 30%를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고양시 1년 이상 거주자, 또한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본청약 공고일까지 고양시에 1년 이상 거주 예정자인 분에 한해서 지역 우선 공급이 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 배정 30%, 경기도 20%, 기타 지역, 수도권 50% 우선 공급 비율로 정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사전청약 4차 지구 공급 일정을 보면 특별 공급 전체적으로 해서요, 제4차 사전청약 특별 공급은 2022년도 1월 10일서부터 14일 진행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공분야 일반 공급 1순위 같은 경우는 당해지구 같은 2022년도 1월 17일, 18일 양일간 진행되고요. 경기도 및 수도권은 1월 19일, 21일까지 진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공급 분야 2순위는 2022년도 1월 24일 월요일 진행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사전청약 추세들을 봐도 1차, 2차, 3차들을 보면 1차에 마감되면서 2차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신혼 희망타운 같은 경우는 당해지역 2022년도 1월 10일, 14일까지 진행되면서 수도권 같은 경우도 1월 17일서부터 21일까지 진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2022년도 2월 17일 목요일 당첨자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4차 사전청약 같은 경우는 기존에 1차, 2차, 3차 대비해서 지역도 분포도 좀 넓은 상태에서 분양 물량도 많이 따를 수 있는데요. 지역별로 가까운 지역들에 본인들이 희망하는 지역들이 따로 있겠지만, 청약을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영상 참고하시고 필요한 부분은 얻으시라는 말씀 좀 들어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든마우스였습니다.